안녕하십니까. 대전 동아쌤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이제 학생이 한 회의 언어를 풀었는데 그 푸른 거를 틀린 문제도 점검하고 실수했다는 것도 점검하고 체크법도 점검하고 종합 점검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봤을 때 처음에 토론 지문 나오잖아. 그치? 토론 지문 나왔지? 오케이. 근데 이 토론 지문이 나왔는데 토론 지문은 거의 찬반형으로 나오잖아. 토론은 논쟁이니까. 그지? 그럼 찬성은 동그라미 치고 반대는 세모 치고 이렇게 읽을 때 체크를 해놓으면 혹시라도 실수 덜 하는데 체크가 없어서 아쉬웠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사회자가 있잖아. 사회자의 얘기를 근거로 보면 이 사회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 지문이 있으면 이렇게 끊어주면 사회자 아래 위로, 그지? 사회자, 그 밑에도 또 사회자 하나가 나오겠지? 이렇게 뜨면 사건별로 정리가 될 텐데, 그 사건별로 이렇게 사회자 중심으로 끊지 않으니까 가독성으로 나중에 또 찾으려면 어렵다는 거지. 다행히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복잡해. 어려울 때는 이렇게 잠깐 체크하는 것으로 인해서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논술을 할 때 주장은 주관이고 팩트 근거는 사실이거든. 그래서 주장은 동그라미 치고 근거는 세모 치고 이런 식으로 하던 뭐 하던 주장과 근거를, 아니면 근거는 네모를 치던, 그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주장, 이 주장, 찬성에 대한 주장은 이렇게 연결하고 반대에 대한 주장은 이렇게 근거랑 이렇게 연결하면 좋을 텐데 그 체크가 하나도 없어서 아쉬웠다고. 그지? 이런 문제점은 이게 이제 보통 문제는 안 틀리는데 사건을 연결해서 쟁점을 뽑을 때 쟁점이 한 개가 아니라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가 나올 경우가 있거든. 그럼 전체 흐름을 봐야 되는데 여기 쟁점 있네 하고 홀랑 뽑아갖고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그래서 이런 체크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조언을 하는 거야. 다만 쉬운 문제는 현재 학생이 푸는 방법이 맞아. 항상 다 똑같은 게 없어, 일반적으로. 근데 어려운 문제에 가는 것은 문제가 어려울수록 체크법이 안 되면 처음부터 혼란스러워. 물론 시간이 더 걸린다고 그래. 학생들은 시간이 더 소모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안 그래. 체크를 하면 딱 한 번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빠르게 그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덜 들어, 실제적으로. 이해됐어요? 1번 첫 장 정리를 한 거야. 자, 다음 장 보세요. 다음 장 보시면 초고 문제 찾아봐. 초고. 저기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초고를 읽으면서 틀린 걸 찾는 거잖아. 근데 초고 문제는 어떨 때 가장 많이 실수를 하냐면 요 고친 선택지를 먼저 봐, 애들이.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보고 이걸 가니까 그럴듯하거든? 그래서 홀랑 속아. 그럴 때는 이거는 진짜 순서대로 읽어야 돼. 초고부터 읽고 한 더 번 읽은 다음에 읽다 보면 초고 이렇게 원고가 있으면 요 부분은 좀 이상한데? 자연스럽다. 요 부분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체크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두면 진짜 요거를 나중에 가보니까 이 기억이 일로 가보니까 진짜 이상하네 해서 이 둘 다가 맞으면, 그러니까 2번 체크해서 맞으면 골라줘야 되거든. 근데 이 앞에 체크한 게 하나도 없어서 무섭다고. 아니, 맞으면 좋은데 한 문제로 1등급 벌리면 많이 봤다. 한 문제 차이로 서울대 못 가고 연구대. 그래서 점검을 하는 의도에서도 이거는 순서를 지켜주기를 바란다. 다른 문제랑 다르게. 자, 그 다음에 쭈루룩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또 다음 장 넘어가세요. 저기에 11번 있는데 11번 이렇게 꺾음 표시는 소리 나는 데로잖아. 근데 이거를 본인이 저렇게 뭐 틀린 이유를 써놨어. 다행히 써놨는데 저 이유가 아니라고 봐. 왜 아니라고 보냐면 완성된 문장으로 판단을 해주는 거거든. 그런데 거기에 나온 거를 하면 속아. 눈부시게 밝다, 그지? 햇살이. 그러면 햇살이 밝다, 햇살이 밝다. 헷갈리잖아. 그러면 다른 걸로 전구가 밝다 해도 되지. 전구가 밝다 안 되지. 이런 것처럼 저걸 보잖아. 써 있는 걸 보면 그걸 따라하게 돼. 그게 맞다고 느껴져.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른 단어를 가지고 유사한 구조의 주어, 목적어, 서술어,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소리내서 내가 읽어봐야 돼. 이렇게. 그런 다음에 가서 확인해보면 이거 잘못됐네를 알 수 있는데,
요 가로 안에 있는 걸 보는 순간 그 다음에는 이제 실수해. 이거 맞는 것 같아. 막 헷갈려. 그럴 때는 다른 여러 개의 문장을 1번의 문장 SOP 또 2번의 또 다른 문장 SOP 이렇게 만들잖아. 그러면 이게 소리 나는 대로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내는 게 나아. 평소에는 맞는데 시험 볼 때만 헷갈려해. 보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장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읽는데 이게 확신이 안 될 때 조건을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 그 조건을 꼭 써주거든.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다시 조건을 갖기 때문에 네가 이걸 어떤 식으로 이 조건을 보고 이렇게 푸는 건지 몰랐어요 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역점검을 할 수 있게끔. 그지? 특히 쌤이 그랬잖아요. 이 보기 안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에 1, 2, 3 나오면 이렇게 짝을 지으라고 꼭. 이거는 여기 있고 이거는 여기 있고 요거는 여기 있다 이렇게. 요걸 안 해주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중간에 이게 맞는 것 같아. 시간도 없고 그럼 찍어버려. 찍어버린 다음에 나중에 다 끝나고 밑에 거 보니까 밑에 것도 있었어요. 더 확실한 게 이거는 알딸딸해서 그냥 찍었어요. 이렇게 되는. 그게 뭐라고? 포기라고 포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풀다가 이것이 첫 번째 경 1번이나 2번이 맞는 것 같아. 더 빠르게 싶어. 거의 확실해. 그럼 해놓은 다음에 이 번호에다 세모 치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다시 점검을 해야 돼. 세모는. 적어도 이거 잘 모르겠어. 그래서 별표 친 거는 점검을 안 해도 돼. 근데 우선순위는 요 세모 친 거, 이 번호에 세모 친 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왜? 다 안 봤다는 거지. 빠르게 직관으로 찍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재점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색깔도 바꿔가면서 말하는 거야. 첫 번째, 이렇게 거꾸로 점검할 수 있는데 안 했습니다. 이렇게 짝을 지어 연결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3번, 이렇게 다시 점검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풀이법의 결함으로 인해서 저거는 반드시 네가 맞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틀렸어. 그럼 이거는 풀이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야. 실수가 아니라 명확하게. 됐어요? 자, 다음 문제. 자, 용례로 쪽에 14번 보세요. 본인이 쓰셨는데 이게 용례를 만들 때요. 이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으면 달다야, 달라. 그러면 무엇을 다냐, 어떻게 다냐, 이렇게 여기에 써 있는 거. 보통 이게 주체가 있고 이게 객체가 있으면 이게 이제 법대를 졸업하잖아요. 그럼 법률 주체가 있고요, 법률 객체가 있어요. 내가 부동산을 샀다예요. 내가 친구에게 돈을 구워줬다예요. 그러니까 주체, 객체, 관계 이렇게 세 개밖에 안 배워요, 4년 내내. 그러니까 국어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주체, 객체, 관계. 그럼 주체와 객체의 이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서술어에 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다는 무수한 용례가 있어요. 그러면 주어, 목적어를 빼놓고는 그러니까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목적어의 성질, 주어의 성질, 아니면 방법, 특성 이런 게 확정이 되려면 이 문장이 완성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문장의 완결성이라고 해요. 완결성. 자, 그런데 이게 나는 이게 본능적으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서 판단하는 게 익숙한데 학생들은 달다 하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또렷하게 판단을 못하는 이유가 완결성을 못 만들어. 자, 그럼 그 문제에서 똑바로 다 읽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죠? 거기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는데 여기 다 써줬으면 선택지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요거에 달다가 같잖아요, 이게. 그럼 요 두 개가 점검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이 두 개를 덜 읽거나 안 읽으면 당연히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문장의 완결성. 문장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문법은 안 됩니다. 문법의 가장 큰 원칙이 뭐예요? 문장으로 판단하라. 문법은 뭐로 해라? 문법은 무조건 소리도 그렇고 어도 그렇고 문장으로 판단해라. 왜? 단락이나 글 이야기는 단락의 관계, 글 이런 거는 글 전체 얘기고 문법은 문장으로 하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문장은 문법은 문장으로 안 하면 거의 에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에러 나오는 애들이 문법을 틀리는 이유의 90%가 문법 자체를 몰라서보다 문장으로 판단을 안 해서 그래요. 아직 좀 남아있다는데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학생이 몰랐던, 감을 못 잡는. 거기에 선어만업이 이렇게 삽이 있잖아요. 삽, 잡, 잡. 이렇게인데 이게 프린트를 뽑았어요. 프린트. 그래서 고전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시면 객체 선어만어비가 삽, 잡, 잡 요게 삽 이런 거 없어졌죠 요새는. 밭삭고 이게 현대의 흔적이 뭐고 그게 흔적이 거의 없어져서 공손하게 이렇게 붙이라고 해서 공손 선어만어비라고 해요. 자, 근데 이거 설명만도 한참을 해야 되니까 일단 프린트를 주고 다음 시간에 고전 문법 전체 체크한 거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을 띄워놓고 그 질문한 것을 자세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저장을 해놓으면 고전 문법이 다 해결이 되죠. 그래서 고전 문법을 하나를 뽑아놨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만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에 현대 높임법도 같이 했으니까 높임법 때문에 틀린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 삽잡잡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교육방송에서 내가 푸른 것만 100개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높임은 터득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금년에도 아래로 계속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를 현대하고 고전하고 고전에 찾으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 보시면 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자동 숙제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일부러 뺐습니다. 왜냐면 고전 문법을 한꺼번에 하시는 게 학생한테도 더 도움이 되니까. 자, 그 다음 넘기시면 자, 12번 같은 경우에는요 결정적으로 너무 이건 꼭 지켜줬으면 좋겠네. A는 B보다 크다면 A는 B보다 가로치고 크다 이렇게 주는데 자 보세요. A는 크다 멀죠. A는 A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그럼 이 문장을 뭐라고요? 싹 지워도 A는 크다 이렇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셔야 되는데 뭐뭐에 비해 뭐 이런 게 다 있으니까 볼 때 굉장히 신경 써서 그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게 많이 쓰면서 읽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더라고. 자, 예를 들어서 A는 B보다 크다라고 하셨을 때 문제는 A는 크다, A는 작다 이렇게 되세요. X는 이거 읽으실 때 보통은 X는 3보다 작다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읽어요. X는 작다 3보다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니까 X는 작다가 중요해. 국어에서는. 수학에서는 3이 중요해. 왜? 정확히 해야 되니까. 국어에서는 대강의 대세가 중요해. A가 잘한다,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 문과적인 속성에서는 문과 특성에서는 이 대세, 성향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잘한다, 공부 잘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느냐. 이건 이과적인 거야. 아? 문과 애들은 공부 잘한대. 그럼 잘하는 건데 뭘 따져.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뒤에 포커스가 되는 건 이과적인 속성인데 문과적인 거는 X가 크다. A는 크다, 작다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바꿀 수 있는 게 B보다 크다, 작다로 바꿀 수 있는 게 훨씬 문제 내기가 명료한데요. 요 안에 있는 이 B보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3%, 5%, 3% 정도밖에 못 봤어요. 여태까지. 그렇다면 요거 점검 안 하고 A가 크다, 작다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요 B보다를 점검하는 게 대세니까 90%가 넘으니까 적어도 90% 이상은 되니까 90%를 점검해서 답이 없는 경우에만 요 3%를 보지 뭐하러 이 B까지 다 확인하고 그걸 읽고 염두에 두냐는 거죠. 그럼 여기는 네. 이 안에 있는 소득의 한계율보다 여가의 한계율 이게 바뀌잖아요. 네. 그럼 이건 어떻게 확인할 때 A씨가 B씨에 비해니까 B씨에 비해도 가르치고 이렇게. 소득의 한계율보다 가르치고 그러면 A씨가 여가의 한교 요형이 그지? 크다. 한계 대출이 작다. 이렇게 두 개만 보시면 먼저. 그걸 체크하고 다 5번까지 체크했는데 답이 없었을 때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랬으면 문제가 좀 단순해지는데 이과적 속성으로 A씨 거 하고 B씨 확인하고 그러면 곱이 3배 정도 들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 소모가 3배 정도가 된다는 것은 지금 같은 대세로 지문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문제에서는 치명적이라고.
이해됐죠? 자, 다음에 아니 거기에서 그 약해 찾아보세요. 다음 강의가 여기 약해 있잖아요. 약해 보세요. 이렇게 화살표로 내리면 쉬워요. 근데 근데 요 강해가 안 하고 무엇이 강한지 그걸 찾아서 위에다가 오른표 하면 딱 한눈에 다. 자, 무엇이는 이건 체언이고 이거는 뭐라고? 용언이 되는 겁니다. 강해, 약하다, 강하다, 약하다. 그렇죠? 그럼 체언과 용언이 한꺼번에 푸니까 이게 마치 뭐처럼 변했어요? 문장처럼 변했어요. 완결된 생각을 표시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시 표시할 때 뭐라 그랬어요? 시 표시할 때 사과가 참 맛있다. 그러면 사과에다가 맛있다. 유리가 너무 차갑다. 그러면 유리가 차갑다. 긍정 부정으로 나눠둬도 나중에 주르륵 연결하면 뭐가 나와요? 어조가 나와요. 어조 분위기 태도. 그 다음에 대칭되는 대립되는 대꾸되는 시어도 금방금방 찾아주고 이런 것처럼 자, 사회과학이나 이런 데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몇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승이다 하강이다 크다 작다 넓다 좁다 강해진다 약해진다 이렇게 대립 개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시라고 그래야 편하지. 자, 왜 이렇게 할까요? 한 번에 읽고 그걸 확인해야 긴 지문에서는 승부를 볼 수 있어요. 이해됐죠? 자, 다음 거. 자, 다음 고전소설 찾아보세요. 고전소설을 푸셨는데 그 지문을 보세요. 이 지문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줄거리에서 육하원칙을 명확하게 아는 거였어요 이거? 다 아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됩니다. 근데 아는 거라도 줄거리 확인하셔야 돼요. 왜? 변형돼서 나오면 큰일 나요. 옛날에 놀부 착한 놀부 나왔어요 수능에서. 예? 그러니까 어떤 애가 흥놀부야? 풀다가 다 틀렸어. 그래? 어쨌든 줄거리는 확인하세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육하원칙으로 확인하시고 이게 체크가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고전소설은 현대소설과 다르게 인물이 많이 안 나와요. 장면에 삼국지는 인물 많이 나오는데 그건 전체 책에 많이 나오지 한 장면 두 명 몇 놈 안 싸워요. 대장 2명 싸우고 나머지는 다 그냥 으악 해주는 부수 인물이요. 그러니까 고전소설은 인물별로 표시를 하니까 동그라미, 세모, 네모 아니면 역세모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요 다 구분할 수 있어 인물을. 그런데 여기 보세요. 때는 하고 운영이 그럼 누가 얘기했어요? 운영이 그거는 운영이 죽을 당시 약속했던 그거 누가 얘기했어요? 김진자. 그럼 네모 치면 되네. 그걸 네모 박스 쳐보세요. 얼마큼인가. 그러네. 그 다음에 읽으면 돼요. 그 내용은 안 읽고 이렇게 해주신다면 운영은 보답하기는 기도를 마치고 머리를 조아리고 누구한테 조아리는지 모르겠는데 그 듣는 사람 그지? 이래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나가고 저 뒤에 눈 두 분이 다시 만나셨으니 그럼 누가 그랬어? 유형이 그치? 그럼 동그라미 치면 되지. 그렇게 이렇게 대화를 보면 대화 특성이 뭐냐면 이렇게 대화가 겁나게 길고요. 이 대화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이거 잘못했네. 미안. 띄워서. 그러니까 보통 얘가 이렇게 동그라미잖아? 그러면 얘는 세모야. 세모. 그럼 얘 동그라미잖아? 그럼 또 얘 세모야. 또 어디다 한 놈이 껴. 그러다가 또 동그라미 끼고.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 안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은 문제, 선택지에서 필요한 것만 읽으시면 되고 실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뭘까요? 요 사이사이에요. 요 사이에 있는 거. 요 짧은 글. 누가 말했고 어디서 말했고 그 상황이 뭐고 그래서 어떻고 이렇게 요거만 알면 상황의 흐름 이걸 뭐라고요? 사건의 흐름을 쭉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꼬리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요거를 보고 여기서 한 달락 나누고 여기까지는 한 달락 나누고 이렇게 나눠주면 단락이 나눠지는데 그 작업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아는 거라 쉽게 풀었지만 모르는 거 나오든지 어떤 걸 찾을 때는 이렇게 해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시다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고전소설의 대화 특성 알겠어요? 이것도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지우고 안 없어져 어떨 때는 이걸 다 깨끗이 안 되는다고 뭐라고 하는 학생도 있었는데 자 어쨌든 글이 이렇게 쭉 길게 있는데요 여기 대화가 다운표 해갖고 여기 한 개 있고요 또 여기 있어요 작가는요 요 한 줄의 가치와 나머지 전체의 가치가 같아요 이 두 줄의 가치와 아세요? 특히 옛날에도 그랬어요 영어 지문을 보는데 그 영어 지문이 있는데 여기 다운표 한 줄 딱딱 있어 쭉 설명이 있고 그래서 답을 틀렸어요. 그래서 이 다운표하고 제일 가까운 거에 뭐예요? 1, 2, 3, 4 중에서 그랬더니 2번이요. 그래서 그게 답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흔하게 나오는데 어떤 게 드물게 나오면 거기가 압축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걸 써줬다는 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대화가 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이사이가 중요하다. 이게 알겠죠? 자, 근데 고전소설 체크법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설명 안 한 것 같아서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한 거고 다음에 넘어가시면 문제에서 저거는 어렵다고 생각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당연히 천상이 있고 지상이 있어요. 근데 이 꿈을 꾸면 천상계에서 있는 것처럼 꿀 수도 있고요. 지상계에 다른 데에 있는 것으로 꿀 수도 있고요. 천상도 지상도 하는 제3세계 정령계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로 본인이 확정 짓고 천상에서 지상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환상적일 거야. 그게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요 아까 말했던 제가 요 사이사이에 고전소설 이 사이사이에 써있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 찾아내셔야 돼요. 이거를 어떤 세계인데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게 동그라미 대화를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으면 요 사이 있죠. 요 사이 요 사이들을 다 찾을 수 있으면 금방 요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세 가지로 자유롭게 있었는데 하나로 이거 단정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생각하는 방식에서 고정화되어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이거는 고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잘 풀었는데 이 시 다 배운 거예요? 항단화 뭐 이런 거? 네, 이거는 항단화도 알고 이것도 알고요? 이거는 아니 근데 나눠놓지를 않아서 시를 단락을 안 나눠놓으면 쉬운 거는 상관없는데 이것도 어려우면 고생하십니다. 본능적으로 시를 단락을 나누는 왜 나누라 하냐면 굳이 이걸 단락이 안 나눠진 걸 나누면서 끝에 부분 조금 읽고 그러니까 끝에 부분 읽고 끝에 부분 서술을 이렇게 읽으면 어조 분위기 태도 흐름이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끊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끊으면서 조금 보고 끊으면서 조금 보고 끊으면서 조금 보고 그래서 흐름 쫙 연결해갖고 주제랑 한번 제목이랑 연관성 생각해보고 제목이 주제로 들어가는 눈이니까 이 제목과 주제의 연관성 생각해보고 그걸 한 문장으로 딱 생각해보면 주제 다 찾은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자, 학생 답안지를 봤는데 장점은 선택지에 세모를 쓴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신중해졌어 판단이. 네? 이거 많이 늘었어요. 세모가. 그 전에 봤을 때는 내 생각에 세모보다는 동그라미 X하고 뭐 고민했는데 세모를 넣는다는 건 판단을 유예하고 다른 정보를 더 모으고 있다는 거니까 이제 교차 점검에서 푸는구나 라는 생각은 돼서 되게 좋고요. 선택지 비중이 많이 늘었어요. 생각보다. 제가 근데 선택지부터 보라고 맨날 그래서 그런 거 몰라도 선택지 비중이 높아지니까 문제를 지문을 수르륵 안 읽고 너무 덜 읽어. 그냥 선택지 이걸 딱 보니까 대충 찍으니까 이거 같아. 그럼 찾아서 그냥 찍어버렸어. 그래도 이건 좋으면서도 좀 불안해. 그냥 선택지를 본 다음에 해가라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려. 사진 찍을 때 오른쪽으로 좀 트세요. 그럼 딱 틀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어쩌라고. 그럼 다시.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정하는 거. 다음에 어쨌든 읽어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소설 가보세요.
줄거리 읽으셔야 되는데 흔적이 없어서 줄거리. 중략 하면 이거 끊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뒤로 이렇게 중략하면 이렇게 끊어지면서 연결되는 흐름이 뭘까 하면서 중략이 있는 요 써있는 부분도 확인하지. 그럴 그 의미 없으면 왜 써줬겠어요? 이거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데 읽은 흔적이 없어서 없으니까 불안하죠. 잘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보는 방식이 명확하다 그러면 뭐 단어 문제인가 뭔가 찾는데 명확하게 방식이 형성 안 되면 불안해지자. 가르친 사람은. 자, 심화법. 자, 학생 입장에서는 본인이 5개를 실수를 하고 1개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아요. 맞나요? 근데 내가 체크를 해보니까 3개는 실수하신 게 맞고 3개는 모르신 거예요. 자, 뭘 몰랐냐면 공손선언만 몰랐고 그 다음에 저기 봤다 하면서 왜? 체크법을 3개나 잘못됐으니까 몰랐다고 봐야 돼요. 실수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개 차이 났냐면 저하고 요거는 똑같아요. 근데 요 5개와 3개 차이니까 2개의 갭 차이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한 회 볼 때마다 2개씩은 나 모르는데 실수했어 이렇게 넘어가면 이 2개가 한 등급이나 2등급을 완전히 차이가 내죠. 자, 그런데 체크법이 다 정리가 되면 그러면 1개 틀렸다고 1개는 그래도 저렇게 문법을 하지 않으면 틀렸을 거야. 고전 문법, 공손선언처럼. 근데 그걸 안 보더라도 다른 걸 비교해서 보시면 맞힐 가능성은 있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심화 공부하시는 걸 보면 현재 상황에서 틀린 선지 있잖아요. 선택지 1, 2, 3, 4, 5에서 틀린 것, 맞는 것 찾아라 하면 4개가 틀리잖아요. 그럼 이유를 찾아요. 왜 그걸 만들었을까? 그거 뭘 보고 함정팔라고 그걸 만들었지?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된 국어 이론이 뭘까? 이런 거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 틀린 선지를 맞는 선지로 고쳐놓고 이걸 바꾸기 불가능하면 지워야 돼. 틀린 선지를.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고난돼요. 이게 거의 지금 얘기하는 게 1등급 마지막 정리해서 귀찮아서 좀 해봐라. 적어도 틀린 거는 아니면 심심하면. 근데 저는 푼 거요, 맞은 거 막 다시 못 풀어요. 성격이 그러면 그거 못 꺼내 이거. 근데 그래도 틀린 건 해라. 그럼 억지로라도 해야 돼. 자, 선지를 앞뒤로 끊어야 돼. 본인이 앞뒤로 선지를 끄는 게 별로 없어.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선지 알죠? 이렇게 2번인데 구절이 이렇게 길어. 그럼 앞에랑 뒤에랑 찾은 다음에 이 2개의 관계를 잡고 해보면 나중에 요걸 끊어갖고 요걸 가지고 다른 걸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변형 문제를 어떻게 만드는지 굉장히 많이 노하우가 쌓일 텐데, 그죠? 그냥 쭉 읽어버렸어. 다행히 요것과 요것의 관계를 비튼 게 문제가 없었나 봐. 보통 심하게 이런 버릇이, 이렇게 끊는 버릇이 안 생기면, 판단을 2번 하는 버릇이 안 생기면 뒤에 가지고 고민했는데 앞에가 정답에 힌트가 있었어. 앞에는 조건은 여기 앞에 이 조건은 무시했는데 이 조건 자체가 잘못됐어. 이건 다 맞고.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해버리면 치명적이라 선지 앞뒤 끊는 거 경고합니다. 나중에 문제 복잡해지거나 하면 변형 문제 만들거나 할 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P이면 Q이다 했을 때는 P이다, Q이다, P와 P의 관계이다, 호환관계이다, 이렇게 3가지 문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3가지 판단 요소가 있는 것인데,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로 P, Q도 쫙 읽어버리고, 그러면 판단을 정기하게 한 게 아니라 어려운 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좀 아쉬운 거는, 아니 저렇게 푸셨어요. 저건 괜찮아요. EBS를 풀었어요. 4권이에요. 수능 전에 봐야 돼요. 보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내가 볼 것, 다시 볼 것, 내가 꼭 다시 봐야 되는 것 체크를 해놔야 되거든. 이렇게 수업을 들었으니까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끝난 거는 그렇게 체크를 해두시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체크해놔야지 해서 시간 줄이는 방법. 왜? 체크를 한 권을 해서 또 보세요. 그럼 한 권을 30분 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피드백 할 수 있는데, 아닌가요? 그러면 EBS의 엑기스만 통째로 기억하게 되는데, 그럼 시간이 얼마나 단축될까요? 애매하게 아니까 변형 문제 할 때 헷갈려 그러지, 퍼펙트 해버리면 헷갈리나요? 아니잖아. 그럼 뭐를 획득해야 돼요? 지문이 희한해지고 길어질수록
알 수 있는 걸 더 확실하게 안 해서 시간을 획득해야 돼. 시간을 획득하셔야 돼. 그러니까 자, 5권에 한 권의 책을 체크하고 체크해서 줄이고 줄여서 1시간 안에 다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마스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A4 한 장으로 쓰게 되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점점 볼 거를 줄여야지. 그래서 다시 볼 거를 체크를 해줘야 돼. 아직 다 안 했어요. 그래서 비문학을 이렇게 체크해서 쫙 하면 생성가 시점을 쫙 들을 수 있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질문 있나요? 자, 지금 좀 정리할게요. 자, 본인의 풀이법 이제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교차 점검? 또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풀었는데 수학은 검산하죠. 그걸 검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다고, 빠르게. 그래야 생각하는 루트가 더 다양해지고 하니까 국어의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자꾸 자기가 만들어 놔야 해줘요. 왜 그러냐면 이걸 내가 억지로 해주면 불편해해. 2가지 방법이 생긴다고. 이해돼요? 내가 풀이법을 얘기해주면 그 풀이법하고 결합해서 나는 이렇게 푸는데 그럼 이렇게 점검해도 돼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선택지 집중해서 보는데 선택지를 보면 제시문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로 날려서 확인을 하는 그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선택지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제시문을 꼼꼼하게 못 보고 그냥 뭐 대략 그러니까 그렇지 하면 구체적인 자세한 사실을 찾는 능력이 떨어져서 일치문제 막 단순해 여기 곱속에 박혀있어 한 단어 요거 찾는 거 찾으려면 못 찾거든요. 그 능력이 떨어질까봐. 이해되죠? 다음에 3번은 이렇게 풀이법을 자꾸 해주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잘 안되는 풀이법 아니면 활용하는 풀이법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풀이법만 따로 별도로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유형에 따라. 왜요? 아니 왜 직선 코스로 가르쳐줬는데 내가 뺑뺑 돌으면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에 맞게 변형시켜서 가르쳐줘야 되잖아. 이해됐죠? 그 다음에 교훈. 자, 나는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실수의 반절, 실수의 적어도 내가 생각해 실수의 반절은 뭐라고? 모르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뭘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거죠. 무슨 과목이다. 그치? 왜? 아니 실수 다 줄이고 95점까지 올렸는데 2개를 더 못 맞아가지고 1등급 못 받든지 또 못 가면 억울하잖아. 요것만 채우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됐나요? 어떡해요? 수고하셨습니다.